최근 들어서 툭하면 한국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 1위 했다고 기사가 뜨는데 정말 대단한 거 맞나요? 그리고 빌보드 핫100이랑 200이 뭐가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궁금한 빌보드 차트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지스타의 가가가 가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차트, 바로 미국의 빌보드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꽤 많은 한국의 K-팝 가수들이 연일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는 소식을 쉽게 접해볼 수 있어요. 특히나 최근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차트 4위, 빌보드 200 차트에서는 1위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니면 정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차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과거 싸이나 원더걸스의 성과와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은 우리가 궁금한 빌보드 차트의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둥딱! 빌보드 차트를 알기 전 사실 이 빌보드라는 것은 매주 미국에서 발간되는 음악 전문 잡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잡지에 수록된 차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빌보드 차트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빌보드라는 잡지에 실린 음악 차트를 빌보드 차트라고 말하는 건데요. 현재는 사실상 온라인 차트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여전히 차트의 집계 방식이나 발표 날짜 등이 이 빌보드 잡지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그냥 음악 잡지에 기재된 차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차트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음악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빌보드 차트는 단순한 미국판 멜론 차트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서 현재 빌보드 핫100 차트는 1958년부터 집계가 된 매우 역사가 깊은 차트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최고 음악 전문 잡지사에서 운영하는 차트인 만큼 굉장히 전문적이고 매우 체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여기에 유료 회원이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더 디테일한 고급 정보까지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빌보드 차트에서는 차트에 진입한 앨범의 상세한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아티스트의 투어 수익까지도 공개를 해요. 이 투어 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는 현재 차트 순위 말고는 정확한 집계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한국의 음악 차트들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도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보드 차트라는 것이 꽤나 여러 가지 차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차트 중에서 메인 차트라 불리는 차트, 사실상 미국에서도 인정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는 바로 빌보드 200 차트와 빌보드 핫100 차트입니다. 아니, 메인 차트가 둘이라고? 대체 뭐가 다른 거야? 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빌보드 200 차트는 한마디로 앨범 차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에서 팔린 앨범 판매량을 집계한 차트예요. 여기에 앨범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아이튠즈와 같은 음악 사이트에서 집계된 앨범의 수록곡의 디지털 다운로드 수, 그리고 스트리밍 수치도 전부 반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다운로드 10곡당 한 장의 앨범으로 간주하고 스트리밍은 1,500회당 한 장의 앨범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빡빡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는 한 곡만 반짝 히트하는 가수들은 입성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앨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아티스트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내용, 대체 한국 가수들은 어떠한 순위를 차지했는가 일 텐데요. 여기서 방탄소년단의 최신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이 이번 빌보드 200 차트에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앨범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까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비영어권 앨범은 아시아와 유럽 등 전부를 합쳐서 단 10회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무려 4회가 방탄소년단입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부터 빌보드 200 차트에서 4회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1966년
비틀즈 이후 빌보드 최단 기록입니다. 한국도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트에서 전설의 레전드 비틀즈가 소환될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보드에서 방탄소년단을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빌보드 200 차트는 앨범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공연 티켓이나 굿즈 상품 등에 이 앨범을 끼워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티켓 하나 사면 앨범을 같이 넣어주는 식으로. 하지만 빌보드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은 이러한 꼼수 없이도 순수 앨범 판매량만으로도 이러한 수익을 올렸다고 직접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압도적인 기록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성적은 굉장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몬스타엑스가 5위를 차지했었고요. 작년 슈퍼엠은 1위를 달성 후 무려 10주 동안 차트인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또한 NCT 127이 11위, 엑소가 23위, 그리고 블랙핑크가 24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K-팝 아이돌들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혹시 여러분들 이 빌보드 200 차트에 우리나라 동요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미국인들도 정말 사랑한다는 그 동요,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100위에 오르면서 무려 11주간 차트인을 기록하는 초대박을 쳤어요. 이외에도 빌보드 200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빌보드 핫100 차트입니다. 물론 빌보드 200 차트도 정말 대단한 차트지만 사실상 가장 치열한 차트는 바로 이 빌보드 핫100 차트입니다. 이 빌보드 핫100 차트가 가장 치열한 이유는 바로 이 차트는 특정 노래를 순위로 매기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미국 내에서 팔린 특정 노래의 음반 판매량은 물론 음원 다운로드 수, 그리고 스트리밍 횟수, 여기에 심지어 유튜브 조회수랑 라디오 방송 횟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왜 유튜브 조회수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 빌보드 200 차트처럼 단순히 앨범 판매량만으로는 오를 수 없는 가장 알짜배기 차트가 바로 이 핫100 차트입니다. 미국에서 현존하는 모든 채널을 통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은 노래를 뽑아낸 차트가 이 빌보드 핫100 차트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차트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노래 혹은 글로벌 히트곡이라 표현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이 이 차트에서도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신곡 ON의 경우 핫100 차트에 4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핫100 차트 기록 중 가장 높은 기록이며 DNA 이후 6번째 기록입니다. 근데 저기서는 빌보드 200 차트에선 1위인데 핫100 차트에선 4위면 그저 그런 기록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성적은 바로 라디오 방송 횟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핫100 차트에서는 라디오 방송 횟수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한국어 노래는 미국 라디오에서 거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배제하고도 나온 순위가 4위입니다. 얼마나 이 미국 시장 내에서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때문인지 이전 빌보드 200과는 다르게 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현역 아이돌 중에 오직 방탄소년단 그리고 블랙핑크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는 핫100 차트에서 41위에 오르며 역대 한국 여자 아이돌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바로 아기상어인데요. 이 아기상어가 핫100 차트 32위 플러스 무려 20주 동안 핫100 차트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아이돌이 아니라 동요를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긴 장기 차트인 기록이고 역대 세 번째로 빌보드 연간 차트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름들이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바로 싸이와 원더걸스입니다. 원더걸스는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른 한국인 아티스트로 노바디 영어 버전을 제작해서 76위에 오른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앨범 1달러 판매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70위에 오른 후 한 주 만에 차트에서 사라져버려서 엄청난 비난과 조롱에 어찌 보면 JYP의 흑역사로서 남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이 형님을 제작자 중에선 가장 리스펙합니다. 또 다른 가수인 싸이는 과거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핫백 차트 2위에 오르는 엄청난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는 한국인 최고의 빌보드 핫백 기록이며 당시에 무려 7주 동안 2위를 달성했지만 결국 1위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1위는 8주 연속 1위에 마룬5의 One More Night. 어쨌든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가 핫백 차트에서 고공행진을 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무려 이 강남스타일은 31주간 차트인을 기록해서 아시아에선 가장 오랜 기간 핫 100 차트에 진입한 노래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빌보드 연간 차트에도 오른 곡이 되었습니다. 물론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일했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아니 우리 아이돌들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 올랐다는데 그건 대체 뭔가요? 최근 들어서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이 차트는 빌보드에서 제공하는 에디셔널 차트의 한 파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보드 차트는 미국 내의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는 차트예요. 하지만 이 빌보드 월드 차트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음반 성적을 집계한 차트예요. 결론적으로 이 빌보드 월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얻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아시아나 남미 등에서 높은 성적을 내면 이 차트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죠. 물론 이 역시도 정말 대단한 거고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증거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빌보드 차트 혹은 미국 진출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사를 보실 때 이를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레지스타였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